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답변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 여러분들의 답변이 지금부터 청춘진담의 대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그래요. 네, 저쪽에 남자분 앞에서 셋째 줄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광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인류학번 박예준인데요. 강연 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상담학과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복지에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 아닙니다. 저는 복지를 과거의 복지는 부자들의 돈과 물건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복지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복지는 빵을 주는 복지에서 그 빵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가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곧 복지다. 그것이 복지 운동이다. 그것이 결국 정치와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지를 그렇게 규정하고 그런 복지 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래요. 막 손 흔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는 조선대학교 아니고 지금 휴학하고 있는 23살 신나래입니다. 네, 신나래 학생. 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미국까지 가셨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확실한 꿈을 가지고 대학교에 왔는데 대학교에 와서 꿈이 많이 바뀌고 지금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때 저랑 비슷한 나이에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자신의 꿈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미국까지 가실 수 있었는지. 저는 제 꿈을 찾게 된 계기는 사실 중학교 때로 돌아가는데요. 중학교 때 되게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됐는데 제 친구가 저랑 같이 과외를 하는 친구가 성악을 전공했었어요. 근데 그 성악하는 친구 과외를 따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 성악을 과외해 준 선생님이 나오시다가 절 딱 보시더니 근데 자넨 전공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 미술인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미술을 하면은 자네가 무대 미술 같은 것 좀 해보게. 우리나라 오페라 무대에 내가 쓰면은 세트가 후져갖고 오페라를 이렇게 할 맛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연히 들은 말이 저는 진짜 이렇게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으로 그때 무대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 저거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는데 그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느낌 하나만 믿고 그땐 인터넷도 없었고 뭐 찾아볼 데가 없었는데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그걸 좀 가르쳐 준다더라 이거 하나 믿고 그냥 미국 가자가 또 꿈이 됐었던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되게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저는 그 대학교도 다 졸업하고요. 일까지 하고 갔기 때문에 좀 늦은 나이에 갔어요. 유학을. 그랬는데 그 나이에 지금 대학교 때 그런 고민을 한 건 사실 굉장히 당연한 고민이에요. 그게 나는 이걸 전공했는데 나는 왜 이런 고민하고 있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루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게 미국에서는요. 미국 애들은 그걸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게 이 일도 해봤다 저 일도 해봤다 30살 훌쩍 넘어서도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근데 제가 본 그런 할리우드에서 가장 놀랬던 점은 그런 학생들이 이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원양어선 타다 온 사람도 있고 뉴욕에서 경찰하다가 갑자기 온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걸 나이에 상관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어느 날 발견한 순간 그걸 하기로 하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50살이 넘어갔고 자기 안정된 직장까지 다 때려치고선 학생 신분이 돼서 재학생이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대한 그런 압박 또 내가 지금 하는 길이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에 압박 이런 건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0몇 살이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린 나이신데 앞으로 창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면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딴 거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신나래 학생 답이 됐습니까? 네, 그래요. 그 꿈을
만들어갔는데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꿈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진우 씨의 꿈은 뭐예요? 저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좋은 나라를. 네,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뭔가 빠른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고, 20살 때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30살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꿈이었는데, 30살이 돼 보니 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생각이 있는 이 30대를 보내고 싶다라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슬프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게 저의 꿈인데, 이 슬프지 않는다는 게 왜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슬프지 않은 부모님이 없고, 슬프지 않은 노인이 없고, 슬프지 않은 학생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모두가 슬프다고 합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슬플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슬플 수뿐이 없는 구조를 가진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젊은 사람이니까, 청년이니까 진보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슬프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 잠시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장진우 씨, 그 하반기에 광주에서 청년 정치 학교가 개설이 됩니다. 그때 강희원 대표님과 함께 꼭 수강을 하셔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광주 폴리 그래요. 오늘 그 역사적인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청춘진담이. 네, 그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손 많이 들으셨는데요. 네, 저쪽에. 한유정 미술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세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미국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전공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하고 싶은 꿈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저의 꿈이 그냥 저의 환상으로서만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떻게 여성으로서, 그리고 언어를 극복하시고 또 그 백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셨는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3 핸디캡을 극복하신 방법들과 언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미소 감독님. 예, 극복하는, 그러니까 첫째 영어를 어떻게 빨리 배울 수 있었느냐 건데요. 저는 사실 그 나라에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경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내가 생활을 이어가고 이런 생활을 하려면 최대로 그 판에 저를 풍덩 빠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친구들을 만든 것보다는 저는 미국 사람들의 생활에 제가 빨리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말이, 그럼 미국까지 와서 왜 한국 코리아타운에 있는 주점에 앉아서 한국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한국말로 잡담을 할까? 그건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배우고 싶다. 걔네들 영어는요 그냥 단어 10,000개 안다고 해서 미국 사람 보면 그 10,000개의 단어가 마구마구 튀어나와 주지 않거든요. 이거는 상황 영어라고, 이 상황을 기억을 하면요 이건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그 상황은 뭘까요?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는 상황이죠. 그 자리를 내가 내 스스로한테 자꾸 만들어줘야지만 그걸 배우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일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면은, 특히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니까 제가 이걸 빨리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저를 몰아칠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면은 그 앞에서는 뭐 민망하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찾아본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건 한국 분들이 많이 못하시는 방법, 저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 선배가 해준 충고가 있었는데, 쪽팔린 건 순간이다. 근데 무식한 건 영원하다. 창피하지만 우리는 민폐 끼칠까 봐 질문 잘 안 하거든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걸 피하는 문화인데, 사실 미국 애들은 남한테 피해 주면서도 계속 질문합니다.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저도 계속 질문을 합니다. 모르면 그 자리에서 알고 넘어가게. 그렇게 배운 영어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웠고요. 또 이제 그 핸디캡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항상 내가 아시안이어서 비주류니까 핸디캡이지가 아니라 비주류니까 나는 이렇게 튀잖아. 나밖에 없잖아. 세트에 에이시안 여자 나 하나야. 그래 내가 잘하면은 내가 에이시안 여자를 돋보인 거고 내가 저는 한국 이름을 아직까지 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럼 내가 한국 사람으로 언젠가 내가 빛을 발하게 되면 이게 그냥 국위선양이고 한국 사람으로 나를 빛낸 게 아닌가,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거꾸로 생각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쪽팔린 건 순간이다. 네, 무식한 건 영원하다. 네, 그래요. 그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그 장진우 셰프님하고 강유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두 분의 꿈이나 목표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뭐 요리를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뭐 슬프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 그런 꿈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강연을 듣고 굉장히 상반된 기분을 느껴서 좀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 구조가 이 100대 기업이 수익의 60%를 가져가고 있고 그에 따른 고용률은 4%예요. 이렇게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말 우리는 노력해서 꿈을 이뤄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이 불평등을 야기한 세력에 분노하고 정치를 통해서 심판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하는지 뭐가 먼저인지 아니면 두 개 다 같이 뭐 노력해야 하는지 정말 청년으로서 싱숭생숭한 그런 마음이 요즘 정말 제가 힘들어서 두 분께 뭔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께 다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네, 이 사회적 불평등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먼저 진우 씨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선배님. 강희원 대표님께서는 그 희망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그러시죠. 네, 진우 씨. 그 불평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회사가 100억대 회사가 됐어요. 100억대 회사가 됐는데 사람들은 과정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공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떤 환경을 극복을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제 사회 문제를 탓하죠. 저도 당연히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청년의 진보는 당연한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뭐 저보다 더 흙수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텐데 저는 정말 포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우유 배달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서울에 와서도 막노동을 하고 피리를 불 줄 알아서 밤마다 요정에 나가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요정이 어떤 곳이냐면 기생집이라고 하죠. 서울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밤마다 가서 그런 부자들의 그런 흥을 돋구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벌면서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밥을 팔아서 번 돈으로 밥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2년째 저희 이제 용산구에 있는 할머니들 밥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밥을 주고 보니까 이게 밥만 줘서 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수나 제천이나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 장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약간 큰 문제가 청년들이 너무 단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10년을 보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되게 작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당장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한국은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게 잘못됐고 그게 뭐 잘됐고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마음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저가 늘 말한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해도 되지만 행복해야 돼요. 자기가 행복하게 있어야지 나라도 발전할 것이고 그게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좀 되게 가볍게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노력과, 거의 옛날에는 하루에 3시간뿐이 잠을 자지 못했어요. 예.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고 자기만의 길을 만드는 게 청년이 아닐까요? 네. 청년이 아닐까요? 네, 그래요. 진우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 또 강희원 대표님.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한데 저는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나치게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당 불가능한 스펙을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10%, 상위 1%의 그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나이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는 20대를 위해서 10대를 포기합니다. 그죠?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과목에 갇혀서 좋은 대학 가라는 이유로. 20대는 30대의 좋은 결혼과 직장을 얻기 위해서 20대를 또 포기합니다. 죽도록 삽니다. 몇몇의 성공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형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를 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공허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진단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를, 이 어쩔 수 없는 이 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불가피한 개인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성과 고유한 빛깔을 빛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몰두하면서도 동시에 이 구조, 우리가 만들지 않고 누군가 만들어놨던 이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연대, 더불어 함께 바꾸기 위한 노력,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끼리 갈등하고 경쟁하고 헝거게임에 친구들을 죽여가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버텼던 그런 다른 친구들처럼 저는 그런 어떤 사회적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노력과 함께 그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정치학교에, 그죠? 그것을 가장 유력하게 바꾸는 수단이 정치이기 때문에 가장 무관심했던 가장 청년들이 도외시했던 그 과제, 그것을 우리가 정면 승부에서 폭발해 한번 써보자. 이것을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